안녕하세요. 제이크레스 커피학원 원장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로스팅할 커피는 에티오피아 내추럴 모모라 커피입니다. 에티오피아 커피 로스팅하다 보면 보통 에티오피아 에가체프, 머시드를 제일 많이 드시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스페셜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실제로 좋은 내추럴 커피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에티오피아 내추럴 모모라나 아리차, 첼바 이런 커피들을 저희가 로스팅을 해서 실제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볶을까를 많이 연습을 하고 로스팅을 실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로스팅을 하면서 실제 내추럴 커피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 로스팅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로스팅 시연을 잠깐 할 건데요. 내추럴 커피를 맛있게 볶는다의 의미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내추럴 커피는 굉장히 과일 향이나 이런 화사한 느낌도 강해야 된다. 어떤 분은 그런 것보다는 단맛이 중요하기 때문에 단맛을 발휘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많은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내추럴 커피 모모로만 가지고도 한 50번 정도는 볶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구간마다, 그리고 투입 온도에 따라서, 그리고 나중에 배출되는 타이밍에 따라서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저희가 에티오피아 계열에 있는 내추럴 커피든 어시드 커피든 기본적으로 커피가 가지고 있는 맛을 발현시키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로스팅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일단 로스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많이 아시다시피 제일 많이 쓰고 계시는 태완 1kg 프로스터를 저희가 사용해서 로스팅을 할 거고요. 실제 반직화 반열풍 로스터입니다. 저희가 이 로스터를 가지고 많은 연습을 통해서 하면서 대부분 다 로스터, 태완 프로스터를 가지고 로스팅하면서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화력도 물론 조절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대부분 다 이 댐퍼의 역할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되게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 드럼 안으로 지나가는 배기의 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로스팅을 했지만, 실제 로스팅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게 프로바시나 기센이나 후지로야드나 여러가지 로스팅을 하면서 느꼈던 게, 로스터는 일단 내열성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로스팅하는 중간에 제가 댐퍼를 열어서 그 내부의 온도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실제로 로스팅하는 중간에 그 생두가 가지고 있는 열을 손실을 시키거나 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로스팅의 내열성, 그리고 이 댐퍼를 조작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로스팅 하시는 분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댐퍼를 열어서 저는 열풍을 더 많이 써주겠다, 아니면 댐퍼를 닫아서 약간 스모키하게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실제 드럼 안에 있는 생두가 열을 받아서 충분히 그 안에 있는 맛들을 발현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열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 가스를 통해서 열이 올라오면 드럼을 통해서 열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최종적으로 생두에는 열을 계속 공급을 받는데, 간혹가다 로스팅을 하다가 중간에 댐퍼를 열어서, 화력은 낮은데 댐퍼를 열어서 온도가 떨어지거나, 실제 가지고 있는 생두가 열을 뺏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맛의 발현이나 팽창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원하는 단맛이나 이런 부분들을 못 얻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로스팅을 하면서 저희가 최적화된 템퍼의 위치를 정해보니까 4에서 한 4.5 정도, 4에서 한 4.5 정도의 댐퍼를 놓고 열풍의 온도는 아마 한 260에서 80 사이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리고 화력은 중간에 제가 원하는 수분 날리기, 카라멜라이징, 배치까지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화력은 계속 조절을 할 거고요. 중간에 많은 로스팅을 통해서 프로파일링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샘플링을 하면서 제가 냄새를 맡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로스팅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저보다 더 잘하시고 더 맛있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의 방법으로 좀 권해드리는 거니까, 네,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로스팅을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 게 뭐가 있냐면, 생두가 가지고 있는 맛을 발현하기 위해서 열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데는 열풍을 가지고 열원을 주는 게 있고, 어떤 데는 가스, 어떤 거는 가스지만 드럼이 뚫려 있는 직화식, 열이 바로 전달이 되는 직화식. 그런 로스터들이 실제로 열을 공급을 했을 때 그 안에서 생두에 대한 많은 성분들이 발현되는 시기가 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반직화로 5분 동안 카라멜라이징을 시켜서 로스팅을 했는데 열풍식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풍식은 열풍식 나름대로의 열을 발현하는 시기와 온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프로파일링을 잡으셔야 되고, 한 1kg짜리로 그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를 실제 로스팅 하실 때 참고하실 만한 제가 로스팅 프로파일을 하나 지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로스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